네,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인데 국내 증시는 다소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좀 지지부진하게 들어오고 있는 양상인데요. 포인트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수급엔 타픽,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오늘은 당연히 좀 쉬운 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수급 포인트 다우지수로 가겠습니다.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 최고가의 가능성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아마 다우지수가 어젯밤에 이제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또 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그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왜 올랐던가, 이런 이유, 많은 이유도 있겠고, 또 악재도 있겠지, 향후에 또 있겠지만은, 일단 그 자체를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런 영향으로 국내 증시, 이제 거래소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특징적인 점은, 첫째는 그 동조화가 강하지 않다는 것, 강하지 않은 동조화. 둘째는 코스닥 시장의 어떤 매기가 약화되는 현상. 자, 이 두 가지죠.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다우지수 상승을 보고 유럽도 급등이 또 막판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자체적인 미국 증시의 상승도 그렇고, 그걸만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은 이게 뭔가 싶죠. 어림도 없습니다. 급등에도 시원찮을 만해 너무 밋밋하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 같은 경우가 역시 국내 수급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역시 환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 중국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환매 같은 경우는 오늘 다우지수가 저렇게 올라가면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 좀 화끈하게 한번 사볼 만도 한데 살 돈이 없죠. 2000포인트 위에서의 어떤 환매 물량 계속 나옵니다. 또 바로 엊그제 또 1000억 이상의 또 환매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환매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사기보다도 자꾸 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죠.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운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증시의 속도가 더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거기다가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이 현재 양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 특히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수출 비중 한 10% 남짓 됩니다. 10%에서 한 11% 정도가 되는데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 비중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무려 우리가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도 오히려 우리 수출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여기에 속도가 더딘 것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이런 부담 요인이 있긴 하지만은 글로벌 증시의 어떤 영향, 자, 그것 때문에 우리 증시도 향후에 점진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여전히 많든 적든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아쉽죠?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약세는 항상 보시면은 거래 시장이 초기에 강세를 보일 때 약화되는 현상들 나타났지 않습니까? 같은 패턴을 보시면 되고, 마침 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550 박스권 상단 근처까지 왔고, 다음 주에 갤럭시 S4가 공개가 되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 마침 조정이 나오는 것, 건강한 조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좋겠죠. 나온 얘기 보니까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 최근에 많이 사고 있는데 이게 중국계 자금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았었고 오늘은 비록 매도가 나옵니다만은 해서 어떤 추세적인 수급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 단기적인 하락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기회를 그동안 좀 눈여겨봤었는데 좋은 종목이라고 눈여겨봤었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못 샀던 종목, 자, 그런 종목에 대한 어떤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많던 적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좀 매수 규모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흐름 자체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더라도 오전에 보면 항상 화학주 쪽에 매도가 좀 있었는데 오늘도 화학 매도, 보험 정도 매도가 나오고요. 다만 전기전자, 운수, 장비, 서비스 등등에서 역시 시총 상위 종목군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조금 쉬는 것 같고 오늘 매수 종목을 보니까 단연 탑이죠. SK 하이닉스가 탑으로 잡히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좀 올라가다 좀 조정이 나왔는데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특징적인 것은 또 조선주가 보이네요. 현대중공업이 보이고요. 또 LG화학, 대우건설 같은 종목이 보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시장을 통해서 볼 때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거래소에서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자면 화학 쪽에서 외국인과 달리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을 제외하자면 크게 업종별로도 다른 점은 없네요.
예, 그렇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지수가 올라갈수록 주도권을 좀 상실하고 좀 밋밋한 매매를 보이는데 오늘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매수는 들어오지만은 뭐 강한 맛은 없고요. 업종별로 뭐 서비스 정도의 매도가 나오지만은 뭐 큰 의미는 없고 나머지 업종 전기전자, 금융, 뭐 운수, 장비, 통신 등등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수 종목을 보니까 역시 SK 하이닉스가 쌍끌이 매수가 들으면서 특징 종목으로 잡히고 있죠. LG 디스플레이 역시 보이고요. 조선주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지수가 돌 때 또 조선주도 또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다른 이슈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KT에다가 KB금융 자 그런 종목들 잡혀 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도 오늘은 워낙에 또 셌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그나마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를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시겠습니까? 예,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적으로 거래소는 역시 외국인 수급을 보는 게 맞겠죠. 그쪽을 쫓는 게 맞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재밌는 장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은 역시 기관 수급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뭐 큰 전략 같은 경우야 뭐 큰 전술에 바뀔 게 있겠습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세를 보는 게 맞겠죠. 다만 2050이나 뭐 2200 정도의 단계적인 박스권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고 중성주 같은 경우는 개별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권에 돌아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뭐 흑묘 백묘다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양쪽 모두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도 드렸는데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시세를 쫓지는 마시고 역으로 밀리는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코스닥 강세, 거래소 강세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좀 밀릴 때 그쪽을 오히려 반대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세워봤습니다.